이란 정권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체제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급속도로 붕괴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몇 년 동안 생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군사적 열정과 게릴라 시나리오에 그들의 생존 전략을 전부 세웠습니다. 그러나 열전은 끝났고 그 자리에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기발한 것이 왔습니다.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고 정권의 전체 시스템을 멈추게 할 완전한 봉쇄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직접적인 군사 행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5월 1일 현재의 징후와 위성 영상은 체제 붕괴까지 단지 6주가 남았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의 파이프라인이 폭발 직전이라고 말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 나라는 12일에서 20일 안에 석유 저장 공간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테헤란 행정부는 육상 석유 저장 탱크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추출된 원유를 바다에서 대기 중인 유조선에 직접 펌핑하여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전술은 업계에서 부유 저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스템의 잠금을 연기하기 위한 비상조치입니다. 해안에 대기 중인 이 거대한 선박들은 화물을 글로벌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선박들은 육상의 시설에서 치명적인 압력을 완화하고 유정이 계속 가동되도록 하기 위한 임시 저장소로만 사용됩니다. 오픈소스 정보 분석가와 외교정책의 종합 에너지 분석에 따르면 이 부유 저장 용량은 정권에 단지 2주에서 6주 정도의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부유 저장 용량은 정권에 단지 14일에서 42일의 여유를 제공합니다. 이 기술적 데이터와 계산을 종합하면 다가오는 위기의 수학적 불가피성이 명확해집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시행한 봉쇄 전략은 정유소를 미사일로 공격하는 대신 시간과 금융 고립을 파괴적인 무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워싱턴 행정부는 수십억 달러 상당의 제스미R 미사일을 사용하거나 공중자산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테헤란이 불안한 인구를 결집시키기 위한 외부 공격 동기를 제공하지 않고 완전히 조용하고 소모적인 질식 전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봉쇄는 국경을 폐쇄하여 모든 형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상 및 해상 저장소가 가득 차면 파이프라인 압력이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고 시스템이 물리적으로 폭발 지점에 도달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유정의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집에서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생산이 중단되면 지하의 자연 압력 균형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몇 달 후에 그 유정을 재가동하는 것은 엄청나게 대규모의 기술 작업과 수십억 달러의 새로운 투자가 필요합니다. 제한된 저장 용량이 넘치면 시스템은 석유 추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 관리들이 바다에 대기 중인 오래된 유조선으로 자신들에게 여유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커져가는 진정한 위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석유는 이 국가기구의 주요 혈류입니다. 이 흐름이 멈추면 국가의 기관들은 하나씩 파산하기 시작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입수한 유출 정보에 따르면 봉쇄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한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테헤란의 명예로운 출구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시스템은 자체 무게에 눌려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금괴에 들어오는 외화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질 때 수년간 지역을 지배해온 그 거대한 군사 및 관료 구조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정보기관들은 정권이 기존의 석유 비축량을 사용하여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세심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뜨거운 군사적 충돌이 없더라도 이란의 주요 경제 생명선은 소멸 상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고립은 국가의 대외 무역뿐만 아니라 내부 보안 기구의 근본적인 동기인 급여 시스템에도 치명적입니다. 바다에 유조선이 가득 차고 넘치고 육상의 저장 탱크가 경고음을 울릴 때 테헤란 행정부는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산이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6주 기간이 끝날 때 이란이 단순한 일시적 물류 병목 현상이 아니라 완전한 존재적 국가 위기에 직면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석유 밸브의 폐쇄는 단지 파괴적인 도미노 효과의 첫 단계일 뿐입니다.
외화가 국가 금고로 들어오는 것이 중단되면 거리의 사람들의 식탁과 정권을 보호하는 보안 요원의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이란 경제는 매우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은 67%로 치솟았습니다. 통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이 위기는 본질적으로 생존 투쟁으로 국가를 몰아넣었습니다. 경제 구조가 이 정도로 흔들리면서 사회의 모든 세포에 파고드는 파괴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가기구는 인구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1인당 7달러 상당의 긴급식품 쿠폰을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월 최저임금이 약 130달러인 상황에서 일반적인 치즈 한 덩어리가 5달러에 판매된다는 사실은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배포된 쿠폰은 절망을 완화하기보다는 위기의 규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사람들이 기본 식품을 얻기 위해 긴 줄을 서는 동안 암시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관리하는 데 있어 정부의 무능함은 거리에서 조용하지만 깊게 쌓여가는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정제 위기는 국가를 지탱하는 핵심인 보안 관료제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권은 이념으로 충성을 시작할 수 있지만 지속 가능성은 항상 재정적 힘에 달려 있습니다. 무장 세력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날이 당신의 권위의 경계가 실질적으로 침식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현장에서의 신뢰할 수 있는 보고에 따르면 경찰이 여러 차례 늦은 급여를 받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군인들이 몇 달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한 것이 명확히 기록되었습니다. 빵을 집에 가져갈 수 없는 군인이나 경찰이 정권의 생존을 위해 거리에서 자기 국민과 충돌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엄청난 전략적 우산입니다. 현재 이란의 모든 계층의 보안 부대에서 탈영 사례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교군의 침식과 규율 손실은 체제가 내부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국가기구 내의 이 비상한 취약성은 점차 대규모 반란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지급된 급여는 개인 탈양뿐만 아니라 지휘 계통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동기를 부여받은 경찰을 찾아 거리를 순찰하지 못하고 경사들을 부대에 두어 국경을 지키지 못하는 구조는 외부의 군사작전 없이도 취약해집니다. 봉쇄는 군사 개입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적 궁핍을 통해 체제의 보호 갑옷을 형성하는 인적 자원을 시스템에서 분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충격파는 이란의 국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봉쇄는 또한 세계 시장에 반영된 무거운 비용을 수반합니다. 글로벌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수집한 분석에 따르면 미국 국내 시장에서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 18센트로 상승하여 소비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세계 비료 가격이 위기 이전 수준보다 90% 상승하여 농업 부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이 지정학적 봉쇄로 심각한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행정부는 이러한 비용을 전략적 대가로 보고 이 부담을 감수하기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장기 계획에서는 비싼 군수품을 사용하는 대신 글로벌 경제의 이러한 변동을 견디는 것이 이란을 내부에서 약화시키기 위한 매우 합리적인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권은 미국이 세계 경제 금동에 지쳐 압박을 완화할 것이라고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봉쇄 연장 결정은 이 도박이 테헤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6주의 기간이 좁혀지면서 내부의 재정 가뭄이 완전한 혼란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중이 은행에서 소액 저축을 인출하려는 시도, 기본 제품에 대한 접근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 거리의 불확실성은 국가의 민간 권위가 빠르게 증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거리로 퍼지는 동안 테헤란의 폐쇄된 정치적 폭도에서는 치열하고 무자비한 권력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기 순간에 국가기구가 공통의 사고로 단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란의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 정부 측과 군부 측, 특히 이란 혁명수비대 사이의 균열이 큰 소리와 함께 갈라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폭풍을 본 민간 지도자들은 출혈을 막고 국가의 구호를 제공하기 위해 외교 채널을 열어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명확히 반영한 것은 2026년 4월 12일 알자지라의 위기보고서에서 전달된 외무장관의 민간 선박 통행을 위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지시였습니다. 그러나 민간 당국의 이 합리적인 조치는 즉시 군보 강경파에 의해 방해받았습니다. 외무부 장관의 지시가 있던 바로 그날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급진적인 결정을 내리고 지역 내 선박을 공격하여 사실상 해협을 폐쇄했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히 외부 세계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가 아니라 내부 분열이 민간 정부가 완전히 결정권을 상실한 지점에 도달했음을 나타내는 명백한 지표였다. IRGC는 민간 정치인들로부터 국가의 조종권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대통령, 의회, 외교 관료들은 점점 전략적 의사결정 기구에서 고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부문의 권력 장악은 그 자체로 해결할 수 없는 역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RGC는 국가의 지휘권을 잡았지만 그들이 장악한 거대한 구조물과 수백만 명의 공무원 급여, 공공 서비스를 재정 지원할 경제적 자원이 전혀 없습니다. 국고가 비어있을 때 권력을 잡는 것은 위기의 모든 정치적, 사회적 비용을 혼자 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쪽에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 제재를 완화하고 싶어하는 민간 간부들이 무력하게 기다리고 있다. 다른 한쪽에는 이를 반역으로 낙인 찍고 현상 유지를 시도하는 강경파 지휘관들이 있다. 외교전선에서는 테헤란의 몸부림이 워싱턴이 쌓아올린 차가운 벽에 부딪히고 있다. 이란은 파키스탄을 통해 새로운 휴전 제안을 전달하며 시간을 벌고 봉쇄를 깨려 하고 있다고 2026년 5월 일자 CNBC의 외교 보고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글로벌 시장에 단기적인 변동을 일으키지만 실제 상황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고전적인 협상 과정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체적인 전략적 목표에 맞춰 상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협상할 상호 양보가 아니라 워싱턴이 부과한 매우 무거운 조건들이 테이블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은 시간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수학적으로 알고 있으며 군사적 긴장에 들어가기보다는 기다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여기서 인내는 봉쇄만큼이나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역사적 참고 자료는 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민간 권위가 붕괴된 정권이 어디로 끝나는지를 매우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국 군대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능력을 잃은 시스템은 외부의 주요 군사 개입 없이 내부에서 붕괴됩니다. 소련의 해체는 1991년, 리비아의 가다피 정권의 몰락은 2011년,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의 붕괴는 2024년에 근본적으로 동일한 금융 위기가 보안 관료제에 초래한 균열을 통해 발생했습니다. 이란에서도 같은 메커니즘으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수년간 국가의 부를 해외 안전한 곳으로 옮겨온 IRGC 내 실용주의자 파벌은 다가오는 파괴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스템이 완전히 파산할 것임을 이해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자산과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정직된 이념적 세력을 희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권 내의 이 날카로운 분열은 가까운 미래의 궁정 쿠데타나 고위급 숙청의 기초를 쌓고 있습니다. 봉쇄가 계속되면서 내부의 분열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돈이 바닥나고 국가기구는 서서히 멈춥니다.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스템은 이제 자체 전략적 막다른 골목과 미국의 금융 포위망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석유 탱크가 넘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매우 명확합니다. 생산 라인은 멈추고 재무부로 흘러들어가는 통화는 고갈되며 경제는 먼저 보안기구부터 해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테헤란을 가두고 있는 이 포위망은 이란의 국가로서의 능력을 빠르게 침식하고 있습니다. 카르그 섬 해안에 대기 중인 석유 탱커들은 정권의 임박한 동말을 잠시 미루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분석 데이터는 수학적 확실성으로 저장 용량이 6주 이내에 한계에 도달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 순간이 오면 펌프는 멈추고 유정은 닫히며 경제를 지탱하는 생명선이 끊어질 것입니다.
무장 세력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아이들을 징집할 인적 자원이 부족하며 관리들이 서로 등을 돌린 상황에서 국가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워싱턴의 조용한 질식 전략은 이란의 저항 지점을 내부에서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정권의 거대한 보안 구조는 현재 붕괴 단계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돈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테헤란에게 붕괴의 과정은 이제 미사일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흐르는 시계로 측정됩니다. 그래서 이 치명적인 6주가 진행되는 동안 내부에서 국가를 인질로 잡고 있는 진정한 관력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왜 그들은 이 파괴가 진행되는 것을 방관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발전을 종합해보면 나타나는 구조적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란은 더 이상 전통적인 의미의 국가로 분석될 수 없습니다. 이란은 강력한 준군사 네트워크가 무장 세력과 정치기관에 절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모주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혼수 상태에 있으며 자신의 임명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페제슈키안 대통령의 실제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며 가택연금 상태가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IRGC 사령관 바이디는 전술전쟁을 관리하고 모든 외교 채널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팀의 리더인 갈리바프는 IRGC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권의 군사 부문에 의해 소외되었습니다. 이 구조를 분석할 때 우리가 보는 것은 국가로 위장한 군사 조직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단순한 군대가 아니다. 건설, 통신, 석유화학, 은행업에서 이란 최대의 경제 주체입니다. 평화가 오면 이 제국은 의문시대입니다. 전쟁이 계속되면 이 제국은 성장합니다. 이것이 가택연금 주장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렇게 논리적으로 보이는 구조적 이유입니다. IRGC에게 평화는 경제 붕괴보다 더 위험합니다. 오늘 아침 테헤란에서 5번의 폭발이 각각 1분도 안 되는 간격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후 이란 소식통은 이것이 공군 방어 시스템의 시험이며 공격이 아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었지만 그 시점이 우려됩니다. 쿠데타 주장, 휴전 만료, 미사일 전시, 그리고 방공훈련이 모두 같은 24시간 내에 발생했습니다. 이란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는 통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자국민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정성은 외부 세력에게 이란을 더 쉽게 조종할 수 있게 만듭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군사 정권이 이념적으로 더 경직되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IRGC를 선호하는 파트너로 볼 수 있지만 그 같은 경직성은 이란의 외교적 유연성을 빼앗고 모든 위기 지점에서 긴장 고조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란의 대리 네트워크인 헤즈볼라, 후티, 이라크 민병대는 IRGC의 완전한 통제하에 더 공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지역을 만성적인 불안정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핵 차원도 우려됩니다. IRGC의 완전한 지배는 농축 활동을 가속화하고 어떤 핵 협상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이디 같은 인물들이 그은 레드라인은 민간 협상가들의 유연성을 없앱니다. 군사적 핵 문턱에 접근하는 것은 지역적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는 자체 핵 프로그램을 시작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IRGC 지배해서는 외교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선제 군사 개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 6주는 중동의 지정학적 지도를 다시 그릴 변화를 예고하는 성격을 띱니다. 댓글로 공유하세요. PPR 글로벌의 분석에 대한 정보를 계속 받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저희 영상은 여기서 끝나지만 분석은 계속됩니다. 긴 여행이나 낮 시간의 휴식 중에 팟캐스트로 PPR 글로벌의 상세한 보고서를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의 스포티파이 채널로도 초대합니다. 지금 설명에 있는 링크를 통해 저희 스포티파이 계정을 팔로우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세계의 의지에서 뒤처지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